춘향전인데 춘향전은 기본적으로 무슨 소설? 황소백의 소설이에요. 춘향전과 관련된 게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관련된 게 나와. 근데 소설은 아니고 어쨌든 나오니까 알아두고, 어제 춘향전 수업을 간단하게 했는데 줄거리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내용 자체를 띄엄띄엄 아는 애들이 많아서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주인공이 누구니? 주인공이 누구야? 춘향전이니까 누구겠어? 당연히 춘향이겠지. 춘향이 성이 뭐야? 성춘향이지. 남편 되는 이가 누구지? 누구예요? 이몽룡. 성춘향의 엄마가 누구야? 성춘향 아빠의 성은 뭘까? 똑똑한데? 엄마는 이름? 엄마 이름 몰라? 월매? 이몽룡 아버지 이름 몰라도 돼? 이한림인데 월매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 엄마, 춘향이 엄마 직업이 뭐야? 기생이었지. 근데 일찍 은퇴를 해. 그래서 뭐? 퇴기라고. 일찍 은퇴를 해서 성참판내 첩으로 들어가. 성참판내 첩으로 들어가서 호실로 들어가서 애를 낳은 게 그게 누구야? 춘향이. 그럼 춘향은 기생이니 아니니? 춘향은 기생이야 아니야? 기생이 아니야. 아버지 신분 원래 따라가는데 어쨌든 양반은 아니지만 춘향은 은퇴한 퇴계의 딸 춘향이니까 그냥 평민이라고 보면 돼. 여기에 같이 있는 노비가 있지. 누구? 춘향이가 방자랑 같이 지내? 춘향전 보고 나서 영화가 있어. 내년에 봐. 19금이야. 야하냐고? 적당히 야해. 조금 더 야할 수도 있어. 누가 나오냐면 고 이주혁, 김주혁과 조여정. 조여정이 누군지 알아? 기생충 송강호 와이프 나오는데, 아무튼 살짝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20살 넘어서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 그 야한 것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지만 그 유승범도 나오고 아무튼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완전 춘향전을 완전 재해석해버립니다. 새드 엔딩이면서도 나름 해피 엔딩입니다. 그래서 보시되 엄마 이거 정말 시나리오가 정말 좋대.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면 안 돼요. 알겠니? 분명히 얘기했다. 같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조용히 혼자서 보세요. 근데 재밌습니다. 저도 우연히 누가 얘기해서 국문과는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들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이거 되게 참신했다 그러고 보는데 그냥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보다가 부담 없이 볼 작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 춘향이 밑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누구니? 줄거리는 간단하죠. 이몽룡의 아버지 이한림이 남한 부사로 가요. 남한 지역 총괄하는 부사로 다스리는 가니까 거기 춘향이를 단원남,
춘향이가 오를 타니까 그네 타는 거 보고 나서 이도령이 누구냐 그랬더니 방자가 춘향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춘향이가 안 오죠. 보고 싶으면 지가 오라 그래라. 방자는 춘향이가 말을 높일까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둘이 하대할까? 둘이 평범하게 하답니다. 야 춘향아 우리 도련님이 너 좀 보자니까. 싫어 내가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다가 이몽룡이랑 춘향이랑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고 둘이 뭐?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이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춘향이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둘의 나이 16입니다. 중3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월매가 이도령이나 춘향이 젊은들 힘들지? 그러고 밥을 계속 차려줍니다. 그러고 있다가 둘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좋아하는데 누가? 아버지가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로 좋아하면서 다음을 기약하자 그러면서 헤어지는데 춘향전의 배경설화 중에 뭐가 있냐면 배경설은 일단 신원설화가 있고 쓰지 마세요. 그 다음 명경 옥지화는 설화가 있고 연려설화 아베호사 뭐 누구? 박문수 설화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명경 옥지환이 뭐냐면 명경 맑은 거울과 옥지 옥으로 만든 가락지를 교환하는 설화예요. 헤어질 때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뭐를 줍니까? 가락지를 주고 이도령이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거울을 거꾸로인가? 마음대로 주고받습니다. 반지를 줬던 거, 가락지를 주고 거울을 줬던 거. 그러고 있다가 새로 부임한 사또가 들어오죠. 누구니? 새로 부임한 사또 이름이 뭐야? 내가 소설 하면서 니들한테 주인공 이름 물어본 적 있니? 단 한 번도 없어. 야, 적어도 근데 춘향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변학도에 변사또죠. 얘가 새로운 사또를 불러서 새로운 사또로 부임해서 하는데 뭐를 하냐? 기생점고를 합니다. 기생점고가 뭐냐면 출석부 부르고 이름 체크하고 얼굴 체크하는 거예요. 쭉 하는데 변옥도가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이 고을에 춘향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쁘다고 그러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에요 했더니 그래도 내가 한번 보자 일러라 안 합니다. 계속 부릅니다. 뭐 수청을 들라 그랬더니 춘향이가 일구종사 한 지아비만 섬기겠다. 나는 이몽룡과 이미 혼약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다. 얘기해서 절개를 지키겠다 하니 춘향이를 어디에 가둬요? 또 때리고 옥에다 감옥에다 갖추죠. 그 와중에 이몽룡은 서울 가서 뭐 합니까? 공부해서 뭐가 돼요? 장원급제에서 어사또가 되죠. 암행 어사가 돼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전라도 남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었을 텐데 두 가지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몽룡이 장원급자 되었다고 해서 바로 암행어사 어사의 직함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니네 사법고시 학교 가면 바로 검사나 판사 됩니까? 아니거든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3년 동안 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성적 가지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 얘가 원래 남원에 오래 머물다가 올라갔죠. 근데 다시 남원의 어사또가 되어 내려오죠. 내가 한때 머물렀던 뭐예요? 연고지죠. 연고지에 갈 수 있다 없다?
고향이나 영구지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어쨌든 내려옵니다. 내려가서 어디에 먼저 들으냐면 전주에 먼저 들습니다. 전주가 뭘까? 요즘으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죠. 들러서 받아서 이제 일로 갑니다. 가는 동안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두드려 맞고 이제 그래도 수청을 안 되니까 변학도가 좀 있으면 내일이 뭐? 변학도 생일이라 생파를 합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데 춘향이는 이제 좀 때리고 이제 저거 하려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는데 어사또가 전주에서 남원 내려오면서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한테는 물어봅니다. 남원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데 새로운 사또에게 수청 들고 잘한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주민이 농부가 넌 진짜 귓공할 눈콩알도 없냐? 지금 춘향이 지금 수청 안 들어갔고 죽게 생겼고 그 서울로 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소식도 없는데 어디서 그딴 소리 들었어? 내려올 때 이몽룡이 어사또인데 일부러 깨끗한 옷 입고 옵니까? 거짓골 하고 옵니까? 거짓골 하고 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페퍼 파립이라고 해요. 완전 거짓골 하고 옵니다. 자, 옆에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네, 이꼬라지입니다. 재수생, 고3들 옷꼬라지, 그치? 거짓골을 하고 내려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다가 이도령이 어디를 가느냐? 생파 전날 이도령이 결국 이 회폭발음한 상태에서 요거를 찾아가니 춘향이 집에 갑니다. 여보 장모 여기 있으신가? 그랬더니 월매가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드디어 이도령이 왔구나. 우리 춘향이 구해주겠구나 싶어서 왔는데 꼬라지 보니까 어때요? 무슨 꼴? 거짓골을 하고 거짓골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겠니? 실망이 크겠니? 당연히 실망하죠. 실망한 상태에서 밥도 안 줍니다. 그랬더니 향단이가 아유 불쌍한 도리님 밥이나 주여 밥 차려줍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여보 근데 그나저나 춘향이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월매가 수청 안 들어갔고 니 때문에 너랑 절개 지킨다고 수청 안 들어갔고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도령이 가서 얼굴이나 보자. 그러고 감옥에 갑니다. 구치소가 아니라 감옥이죠. 구치소는 구속사, 유치장과 감옥이 있죠. 유치장 가본 사람 나밖에 없군요. 자, 데모하다가 유치장이라기보다 그래.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하룻밤 경찰서에서 재웁니다. 다음날 대부분 훈방 조치됩니다. 무튼 그렇게 되는데 감옥에 갈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랑 돈 좀 몇 푼 들고 가서 간수들한테 찔러주고 춘향이 잠깐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 중략 부분, 중략 이 밑에 부분이에요. 79점. 염려 마라. 나랑 염려 말고 그저 왔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도령이 춘향이가 좋아서 이몽룡 만나서 와 이거 이게 누구요? 그러 봤더니 거짓골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내가 죽거들라 내일 나 죽는데 뭐? 이몽룡 보고 뭐 해달라고 그래? 엄마 보고 이몽룡 옷 해주고 좋은 옷 해주고 좋은 갓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켈빈 속옷에 보스 정장에 그치? 페라가모 신발에 벨트 요거 해달라고 병풍을 한번 쫙 뽑아줘라 그 얘기하고 이몽룡 보고는 죽거든 나 대신 묻어달라고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때 이도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명이 제천인데 죽게 하겠느냐 라고 슬쩍 뭐를 깔아둬요? 복선을 깔아두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날 뭐를 합니까? 생파를 하는데 이몽룡도 가서
한 자리 달라고 그래서 양반이니까 어쨌든 가쓰고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양반 허름한 옷차림이니까 가서 나도 음식 좀 주시오. 그래갖고 옆에 앉아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를 해요? 생일이라 뭐? 한시를 씻자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고 하니까 이도령이 한시를 지는데 금방 짓죠. 지었는데 뭐라고 줍니까?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아무튼 그냥 아름다운 술동에 있는 술은, 좋은 술동에 있는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방가요, 접시에 나와 있는 안주들은 온 백성의 기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총루락시 민루락이야. 그래서 촛불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진다. 그리고 한시를 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남원의 사또의 생일 파트니까 그 주위에 있는 뭐 정읍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또들이 생일 축하하러 왔다가 그 한시를 딱 읽고 깜짝 놀래죠. 그 전에 어떤 정보가 샜느냐? 암행어사가 떴다는 정보가 미리 샜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를 운봉 지역을 다스리는 사또가 그걸 딱 보고 앞볼사 일났다. 그래갖고 어이 변사또, 나 집에 가스 불을 켜놓고 왔네. 갈게.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철이 빵꾸 났대. 가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지금 비가 너무 와서 큰일 났네. 하나씩 도망가려는 그 찰나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두드려 잡히고 변사또는 뭐를 당하느냐? 변사또는 봉고파직을 당합니다. 봉고, 창고를 봉하고 모든 재정을 막아버립니다. 파직, 직책을 파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전남 도청소 제진 아까 전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재판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파면당하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고 다 풀어주다가 춘향이 차례가 됐죠. 춘향이 쟤는 무슨 죄냐? 그랬더니 어사또는 대상 위에 있고 높은 데 앉아 있고 쟤는 뭐냐? 그랬더니 사또 앞에, 변사또 앞에 포악한 춘향이 옵니다. 어디 저만한 년이 관정에 포악을 할까? 나라에 포악한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변사또는 안 들었지만 내 수첩은 좀 잘 들지 않을까? 어떠냐? 그랬더니 춘향이가 아이고 참 내려오는 관리들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직설이야? 반어야? 반어지. 참 명관이라는, 일 없어 죽여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도령이 반지를 주면서 밑에 춘향이 보여줘라. 그리고 봤더니 춘향이가 보고 나서 고개를 들러 대상을 보라. 위에 함부로 못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쳐다봤더니 누구예요? 이몽룡이죠. 바로 기절합니다. 보고 나서 하고 기절해요.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119 부르고 CPR 하고, 그죠? 전기 충격기 뚝뚝뚝 겨우 살려내서 이제 월매도 거기서 좋아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끝나죠. 좀 이렇게 조금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했는데 이게 줄거리라면 여기에다가 춘향년의 주제가 있죠. 주제가 뭐예요? 춘향년의 주제가 뭐니? 자, 판서리개 소설이죠. 판서리개 소설은 요번에 수특에 수특 고전소설에 판서리개 소설 2개 나와요. 뭐랑 뭐 나와요? 심청전이랑 뭐? 수군가 나와요. 그래서 토끼전 나오는데 봐두세요. 출제 의상입니다. 얘들아, 판소리 5마당의 작품은 EBS에 실려있든 안 실려있든 언제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작품이 가사에서 있다면 조선청기가사 6작품, 상춘공, 면왕장과 삼미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공, 규홍가, 이 6개는 EBS에 없어도 그냥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실려있죠. 특히 수능환상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던 송미인국, 공부 안 된 사람은 공부 꼭 해두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판소리의 소설은 주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표면적 주제랑 이면적 주제가 있는데 신청가 빼고 신청자는 표면적 주제랑 이면적 주제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설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뭐죠? 춘향이가 뭐를 지켜? 이도령에 대한 지조를 지키니까 지조와 절개, 정절이 되고 변사또가 나중에 적이 되니까 이건 또 일명생만은 뭐가 되니?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표면적 주제가 이렇다면 이면적 주제는 대표적인 게 뭐가 됩니까? 민중들의 뭐? 신분 상승의 욕구가 되죠.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중들의 뭐? 신분 상승의 욕구. 우리 교재에 그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면 그 부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평가원에서도 옛날에 그 부분이 나왔는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정도는 좀 알아둬야지 그렇지. 쓰면서 들으세요. 한 가지 여기서 아까 설명하는 게 있다면 감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자기 곧 죽게 된다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서 서울에 보내는데 그때 마침 아까 얘기했던 누가? 이도령이 남원으로 오다가 산 중턱에 있는 길에서 지나가면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데 이몽룡이 갑자기 그 애를 부릅니다. 이 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얘가 저 서울에 이몽룡 서울 삼청동 이도령 셋째 아들 자제분께 편지 전하러 가오. 그랬더니 아이고 잘됐네. 자기가 이도령인 거 숨기고 그 이몽룡이 내 친구다. 내일 전주에서 남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그 편지 주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심부름하는 노비가 니네 같으면 믿겠니? 아따 그 양반 말도 안 돼. 서울을 저기 무슨 내 옆 동네로 하시오. 말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좋아. 그 편지나 좀 보자. 편지 심부름 가는데 남의 편지를 왜 봅니까? 편지나 좀 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 미쳤나? 남의 편지 그것도 내간 아내자의 편지를 당신이 왜 보려고 그랬더니 어허이 행인이 인발 우개봉이란 말이 있다. 좀 유식한 말을 씁니다. 보자 그랬더니 걔가 아따 그 양반 몰고는 처참한데 문자 좀 쓰시오. 보시오. 그러고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읽으니까 뭐가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랬더니 걔가 편지를 뽑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무슨 성? 둘이 만나는 건 무슨 성? 우연성이죠. 야 생각해봐. 서울 가는 길이 씨발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 두 번째 그냥 그 서울 가는 길에 그래 거기가 메인 도로라서 주로 다녀서 글로 간다고 치자.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얘 잠깐 나 좀 볼까? 왠지 어떻게 하래? 심하죠. 이런 것들 요거 좀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다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개념은 저 프린트 있는데 개념을 할 것 중에 요것만 미리 좀 합시다. 너 그러면 계속 잔다. 씨 떨겨갖고 어제부터 조는 아이들을 위해서 졸린 애들 껌 주기로 했어요. 조는 애들 안 졸린데 졸린다고 하지 마라. 눈 보고 내가 판단한다. 굉장히 괜찮네. 졸린 사람 손.
안 돌리는데 이 새끼들. 이거 안 돌려? 뭐 돌려? 수업 전에 존적 한 번도 없어 이 새끼야. 어? 너 그렇게 개슴들었으면 내가 숨을 거 아니야? 야, 나 이 생활 25년째야. 저거도 안 돌린 것 같은데? 눈이 말똥말똥한데? 아, 돌린 사람 줄게. 다음 달에 수강료 3배로 오른다. 어? 한 개당 500원씩 올릴 거야. 진짜 돌린 사람 서. 참아. 언어 유희가 있는데 언어 유희는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 니네가 묻지 않아. 언어 유희면 재밌는데 묻지 않아. 언어 유희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애들아 이게 언어 유희야 그랬는데 묻지 않아. 언어 유희의 방법은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게 동음 유희.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발음의 유사성 발음. 세 번째가 글자 위치를 바꿔. 경치지. 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안 웃잖아. 이게 언어 유희야. 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게 언어 유희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잘 보고 동음 미를 활용한 언어 유희 부분,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부분, 이 두 개는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쪽 앞부분. 직장사랑 여쭈어대 사또 분부가 지영한데 저만한 여름 무슨 사정을 두고니까 이년 다리를 까딱 말라 만일 요동하다가는 뼈 부러지리라. 호통하고 들어서서 검정소리 발맞춰 서면서 가만히 하는 말이 한두 개만 견디서 어쩔 수가 없네. 요 다리는 요리 들고 저 다리는 저리 트서. 이게 동음이요 언어 유희죠. 됐니?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줄 사또 분부 지엄한데 저만년을 무슨 사정을 두어리까 이냐 다리를 까딱 말라 만일 요동하나 뼈 부러지리라 하고 호통 쳤는데 이 두 줄의 의도가 뭐예요? 직장 사령의 첫 번째 대사,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의도가 뭐예요? 발화 의도. 춘향이한테 뭐 하는 거예요? 춘향이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안 졸린데 억지로 졸려고 하지 마. 맛있다. 아, 요거 이 껌 떨어지면 졸음 깨는 껌 살 거예요. 그거 사서 조는 애들 5개 한 방에 줄 거예요. 혀가 얼얼하겠죠. 아, 겨자 사올게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가루로 이렇게 일본 예능 보니까 가루 한 숟가락 퍼먹이더만. 그건 좀 너무하고. 여기 보세요. 이 두 줄의 발화 의도가 뭐냐고. 이년 다리를 까딱 말라 움직였다가는 뼈 부러지리라. 뭐 하는 거지? 춘향이한테 경고하는 거가 아니에요. 밑에 줄까지 읽어보세요. 이 발화 의도를 파악해야죠. 자, 이건 뭐예요?
집장사량이 춘향이 걱정하는 거죠. 이해돼? 이 자식 갑자기 숙제를 안 해요? 손 내! 손바닥 내! 딱 내! 들어! 번쩍! 더 들어! 쫙 펴! 쫙 피라고 손바닥. 손바닥 쫙 피. 쫙 피란 말 안 들려? 쫙 피라고. 쫙 펴. 자, 보세요. 때리지 않아. 옛날에 스님 때 숙제 안 하고 그러면 가끔 손바닥 자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때릴 때 손펴 그래서 자로 쫙 하고 때릴 때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혼은 내는데 손가락을 쫙 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얘처럼 손가락을 쫙 피지 않고 이렇게 힘을 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엄지손가락 보이나요? 여기에 이렇게 맞아갖고 여기 뼈 금갑니다. 그리고 팅팅 부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손 쫙 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손바닥을 엄지손가락 뒤로 젖힐 정도로. 그래서 손바닥만 딱 때리게 아프게 살짝. 이해되니?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혼내기는 하지만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되니 혼내면 되니 안 되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쫙 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엎드려 받쳐 할 때 엉덩이 때리는 건 니네는 맞아본 적 없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야광을 엎드려 받쳐 때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잡고 스님들이 웬만하면 때리지 않습니다. 엎드려 받쳐 해놓고 때립니다. 왠 줄 알아요? 여기 맞는데 엉덩이가 허벅지 맞거든요. 맞다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는 모르게 손 갖다 냅니다. 그래서 손 나갑니다. 손 쳐! 그러고 때립니다. 네가 혼나서 허벅지나 엉덩이는 맞아도 피멍 들고 마는데 손 맞으면 부러지거나 다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받쳐 안 되면 위에서 이렇게 내리치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엎드려 받친 상태에서 손 하나 빼서 여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체력이 없어요. 애들 때리는 순간 그냥 푹 자빠집니다. 손 치워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죠. 여기서 좀 비슷한데 다르지만 2년 겉으로는 다리를 까딱 말라 요동하는 뼈 부러지기를 하고 한두 번만 던지라 어쩔 수가 없네. 그죠? 요 다리는 요리 들고 저 다리는 저리 떠서 그러면 좀 덜 아프다 이 얘기죠. 여기서 뻥은 있죠. 뭐 한두 개만 겹이서 20대 때립니다. 매우 쳐라 에이 때려 딱 붙이니 부러진 형장개비는 푸르러 날아 공중에 빙빙 솟아 상방 대뜰 아래 떨어지고. 야 곤장 본 적 있니? 폭 몇 센치? 요즘 민속촌에 있는 그리고 드라마 나오는 것들은 곤장이 폭이 한 15cm, 20cm, 길이 한 1m 정도 되는데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 민속촌에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은 뭐라고? 폭 한 25cm, 두께 5cm, 길이 한 1m 80. 두 손으로 겨우 들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놨습니다. 맞아봤어요. 다 해봤어요. 태형, 곤장, 줄이를 틀라 그것 해보고 친구들끼리 다 해봤어요. 줄이 트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학교 가면 마대자루 있니? 마대자루 있어? 자, 잘 보세요. 의자에 그냥 얘를 앉히세요. 그런 다음에 앉힌 다음에 여기다 마대자루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 이쪽도 이렇게 꽂아요. 그럼 이렇게 서로 X자로 꽂혀겠죠. 여기 자꾸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뒤에 손 애들 잡고 있으라고 그러고 의자 뒤에 손 잡고 있고 살짝만 이렇게 밀어보면요 바로 입에서 아! 끌고 나옵니다. 짜릿합니다. 재밌어요. 우리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아파하는데 이 새끼 뭐 아프다고 지가 딱 미친 거죠. 나 껌 안 좋아하는데 왜 씹고 있지? 다음 그 두꺼운 게 부러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춘향이 그럼 뭐 엉덩이에다 뭘 집어넣어놨나? 참호 춘향이는 아버지랑 아픈 데를 참으려고 이렇게 복복하며 고개만 빙빙 두르면서 야 이거 이게 웬일이가
곤장 퇴장 치는 데는 사령이 서서 하나둘 세지만은 형장 분단은 법률로 정해진 형벌이라 형리와 통인이 닭싸움하는 모양으로 마저 엎드려서 하나 치면 하나 긋고 둘 치면 둘 긋고 바로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바람등에 술값 그때 그어놓더니 한일자가 되었구나. 춘향이가 맞을 때부터 뭐라고? 뭐를 해야 된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근데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겨? 여기 보세요.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바람벽에 외상값 그때 끌어놓았더니 한일자가 되었구나. 뭔 말일까?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술을 가서 주막에 가서 외상술 한 잔 마셔. 원래대로는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이에요. 그지? 아니면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잔. 그래서 10잔 값을 갚아야 되지. 그게 아니지. 주모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여섯 잔 먹었어.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돼 있다고? 한일자가 되었구나. 이게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얘는 몇 장값만 갚으면 돼? 한 장값만 갚으면 되겠지. 물론 주먹 알겠지. 춘향이는 저절로 서른겨 맞으면서 오는데 잘 보세요. 동그라미 잘 칩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칠지 보세요. 1 편나신 구는 마음 1 부종사 뜻이오니 1개 형벌치 없이면 1년이 담을까서 1각인들 변하니까 다같이 뭐? 다같이 뭐? 괜찮아요? 이때 남원부 한령이면 남편이 어서 없이 구경할 때 좌우의 한령들이 모질구나 우리 볼 원님이 모질구나 저런 형벌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왜 있을까? 집장사람령 눈이켜 받아라 3번방 나오면 급사를 줄이라 확 죽여버리죠. 보고 듣는 사람이야 누가 아니 낭류하라 밑줄 다같이 이거 뭐가 됩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되죠. 오늘 서술자의 개입 개념을 시간에 할 거예요. 둘째나 딱 붙이니 이 비결을 나왔는데 불경 이내 마음이 이매 먹고 영주거든 이 도령은 못 읽겠어. 이건 이자를 가지고나 동음 이어가지고 언어 유의가 된 거죠. 이해됐니? 언어 유의 개념만 알아두지 말고 오늘부터 개념을 할 때 얘까지 보고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춘향이 점점 포악하는 말이에요. 소녀를 이리 말고 살지 능자에 아주 박살 죽여주면 사후 죽어서 원주라는 새가 되어 초원조 함께 오려 정막강상 달 밝은 밤에 우리 이동 있는 잠드는 파봉이나 하야시다. 말 못하고 기자리 엎드렸던 통이 고개 들어 눈물 씻고 매질하던 저 사람도 눈물 씻고 돌았으며 사람의 자식을 못하겠네. 저 위에 구경하는 사람도 가영한테 눈물 씻고 돌았으며 춘향이 맨 만난 거도 사람 자식은 못 보겠다. 모질도다 춘향 절개가 모질도다. 출천 하늘이 내려져 열려로다. 중량 시가부터 아까 얘기했던 읽어보고 니들이 눈치를 채고 찾아야 되는데 누가 월매랑 이도령이랑 향단이랑 같이 해서 춘향이 보러 감옥에 온 과정입니다. 자, 시 잘 보세요. 뒤에 문제 동시에 풀겠습니다. 날랑한 염려 말고 정신 차려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제 왔다. 깎아봐야 나 죽겠어. 일러줘. 꿈 가운데 님을 만나 만단종이 하였더니 혹시나 서방님께서 기가 났어. 언제 오신간 소식 왔어. 벼슬 뛰고 내려온다. 너무 났어. 에고 답답해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새끼 하나 내려왔다. 자, C랑 D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오른쪽 문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04번에 104번 이거 104번 3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춘향의 궁극을 유발하기 위한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앞뒤 상황으로 봅시다. 선생님 볼래? 이몽룡이 어사토가 되어서 번듯하게 하고 내려왔어. 전날 저녁에 춘향이 찾아갔어. 월매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어사토가 되어서 찾아오면
기분 좋겠지? 춘향한테 가서 춘향아 왔어. 나 생각하지 말고 왔다니까. 오다니 누구 와요? 아 그저 왔다고. 누구 와요? 아 왔어. 이게 춘향에 대한 궁금증의 유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도령은 무슨 꼴로 왔어? 거지 꼴로 왔지. C랑 D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말 들어자. 활자 돼 있는데 제가 영국 톤으로 바꿔볼게요. 내 걱정하지 말고 왔다. 누구 와요? 아 그저 왔다고. 아니 오다니 누구 와요? 아니 너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새끼 하나 왔다고. D는 이도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죠. 그지? 이도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데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7번 볼게요. 이게 원래 서방님 허스밴드 겠니? 근데 이 서방을 어떻게 바꿨어요? 너의 서쪽 방향인지 너의 남쪽 방향인지 거지 새끼 하나 왔다 해서 서쪽 방향, 남쪽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뭐예요? 동음 이유를 활용한 언어 유의자 D는 이도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 C가 다시 D가 아니라 D도 되기는 하지만 C가 적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문제 10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4번 한 사람 많아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만난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오른쪽 위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나에서 한양성 서방님 만나서 뭐 해서 그 부분은 밑에 뭐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엄마 보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옷 다 팔아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도령님 자기 남편 명품을 한번 쭉 뽑아주세요. 한번 수트 한번 뽑아주세요. 이거죠. 이해됐니? 그지 안 읽어도 되지 나? 안 됐어? 이거 얘는 됐지. 그 다음 대신 나 밑에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공관사토 생신이라 취중 술 취해서 주막 술주정이 나면 나를 올려칠 것이니 형복 맞은 달이 장독이 났으니 두드려 맞으면 복이 오릅니다. 그걸 장독이라고 그래요. 수정이 늘 올리겠느냐. 만수운환 뭡니까? 밑에 흐트러진 채 늘어진 머리털, 헝클어진 머리 밑줄 치고 쓰세요. 부럽다. 한 번만 헝클어져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걷어엎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장표하여 죽거들라. 사꾼인 채 일꾼인 채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들은 처음 만나 놀던 부영당에 정막하고 요적 저교한테 뉘어놓고 소방님이 손수 연하되 나의 홍백을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더러 그치? 그래서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기대어 청운에 오르거든. 청운 동그라미. 청운도 고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청운 뭐가 됩니까? 등용문이고요. 전부 다 뭐가 돼요? 벼슬들이 되는 거. 청운에 오르거든. 벼슬들. 일시도 두지 말고 육진장포 계렴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 앞남산 뒷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다가 선선발치에 묻어주고 자 거기서부터 가르칩니다. 어디 앞남산부터 가르치세요. 앞남산 뒷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다가 선선발치에 묻어두고 일단 밑줄 치고 바로 아직 안 닫았어요. 비문의 새기기를 수절
절개를 지키다 원사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묘라 8자만 새겨줘 괄호 닫고.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다 같이?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가 되죠. 춘향의 신분 상승의 욕구. 뭐라고? 춘향의 신분 상승의 욕구. 뭐라고? 춘향의 신분 상승의 욕구. 이거는 일반 민중들의 신분 상승의 욕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구석이 아니 될까? 서선해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려면 불쌍한 춘향을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이 나와야죠. 신원은 밑에 나와야 되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풀어주는 것 혹은 원한을 풀어주는 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 봅시다. 102번 102번? 무슨 많이 듣던 선생인데. 자, 102번 물리성 들어? 남는 게 있었죠. 어? 남는 게 있어. 보기. 야, 보기 읽었다고 치고. 여기서 공은 누구니? 102번에 1번에 공은 누구야? 공은 춘향전에서 누구니? 야,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라야지 답이 떠오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공은 누구야? 춘향이. 굴은 감옥. 21일은 아, 굴에서 21일 참았잖아. 그러면 21일은 뭘까? 춘향이가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겠지. 갇힌 시간. 여자의 몸은 신분 상승이겠지. 그러면 춘향이랑 같이 감옥에 갇힌 애가 있니? 방자? 어떤 놈도 어제 방자 그러더라고. 야, 방자가 춘향이랑 같이 감옥에 갇혀? 우리 친구야 뭐 이러고. 102번에 단 2번, 103번 둘 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되셨니? 잠깐 쉬었다가 개념하겠습니다. 저기 앞에